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. 국제법을 맡고 있는 고비안입니다. 지난번 시간에 이제 국가 관할권에 대한 문제들을 풀어보셨죠. 이제 관할권 문제 같은 경우들은 이 뭐 속지주의, 뭐 속인주의, 그다음에 이제 이 보편주의 뭐 이런 거에다가 이 보호주의라는 건 국가에 대한 거고요. 피해자 국적주의라는 것은 이제 보통 수동적 속인주의 이렇게 부르는 건 이 국민에 대한 공격 행위들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별해서 아시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이 이제 예시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. 그러면 이제 그 예시 형태에 따라서 어떤 것이 속지, 어떤 것이 뭐 기국주의도 이제 속지주의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고, 어떤 것이 이제 속인주의냐? 속인주의는 능동적 속인주의죠. 그 이제 우리 국적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른 나라에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, 그다음에 이제 보편주의는 뭐 전 세계 다 포함되는 거, 해적 같은 행위들이나 무슨 뭐 아니면 이제 뭡니까 인권을 반하는 어떤 행위들 또는 뭐 노예 뭐 ILC에서는 이제 노예 뭐 이런 거 매매 같은 것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실제로 이제 국제 범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전쟁 범죄나 제노사이드나 침략 범죄나 인권에 반하는 거, 반인도적인 성질이 좀 강해야 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보고 있죠. 이런 것들은 이제 보편주의고, 그 다음에 이제 이 국가에 대한 거는 보호주의라고 하고 있다고. 그래서 통화나 이제 뭐 유가증권의 위조 같은 것들이 보통 많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수동적 속인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. 수동적 속인주의는 우리나라 자국민이 피해를 본 케이스들 이런 것들에서 그걸 맞추는 방식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민사와 관련해서는 뭡니까 효과 이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해양법에서도 또 기국주의와 관련한 것들이 또 나오게 될 거고, 공해상의 문제에 대해서 뭐 로토스 사건 같은 것들이 또 여기도 나오고 거기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속지주의 같으면 객관적 속지주의와 이제 뭡니까 주관적 속지주의에서, 객관적 속지주의는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결과가 발생하는, 그래서 객관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속지주의고,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서 딴 데로 가서 발생하는 거, 결과가 발생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못 본다 해서 주관적 속지주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내용도 잘 살펴두셔야 됩니다. 관할과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국가관할권과 이제 주권 면제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쪽으로 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. 주권 면제, 국가 면제라는 거죠. 그러면 같이 문제를 푸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. 문제가 또 뭐 곧자리 있어요. 그래서 보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주권 면제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주권 면제 또는 국가 면제 이렇게 부르죠. 이 개념은 뭐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살짝만 말씀드리면 국가가 어떤 불법적 행위들이라 있을 수 있는데, 이런 국가의 불법적 행위들 아니면 국가 기관의 불법적 행위들 아니면 뭐 민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. 이제 민사는 상사 같은 것들은 이제 관할권이 발생할 수 있어서 조금 그런데, 이 불법이라는 게 꼭 범죄적 불법도 포함하는 거지만 범죄적 불법 외에도 이제 의무를 이제 위반하는 어떤 행위들 같은 것들, 그래서 이게 금전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.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국가 책임을, 국제적인 국가 책임을 져요. 국제법상의 국가 책임은 지는 겁니다. 이거는 있는 거고, 나중에 이제 뭐 이미 공부하셨지만 나중에 이제 뭐 위협성 조약 사유니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국가 책임은 지는 건데, 문제는 다른 나라의 법원, 재판, 이 관할권이죠. 이 관할권, 사법 관할권을 보통 얘기하는 건데, 이거에 종속되느냐, 이거에 관할을 받느냐, 재판을 받게 되느냐 이거예요. 한 나라가. 그리고 여기서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강제 집행까지 당할 수 있느냐. 그러니까 강제 집행은 민사적 강제 집행인데, 민사적 강제 집행이라는 게 뭐냐면 경매를 당할 수 있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약 우리나라에서 어떤 나라의 문제를 삼아서 그 나라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영사관, 대사관 아니면 무슨 뭐 공사관 또는 뭐 문화원 이런데, 아니면 그 나라의 어떤 기업의 그런 재산들을 강제집행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냐. 경매거든요. 이게 경매라고만 딱 한정한 게 어렵지만 거의 그거니까 법원의 경매예요. 이런 걸 할 수 있겠냐.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 받을 수 있겠냐 이거죠. 요 문제를 삼는 거죠. 근데 이런 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?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.